사업하시다 보면 이 돈만 좀 해결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음 정부가 조금은 덜어주겠다고 나선 게 바로 새출발 기금이죠. 2025년 9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새출발 기금 제도, 연체된 대출을 조정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생각보다 대상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새출발 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건이 안 맞을 때 개인회생으로 이어가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전 MC 소희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문 변호사입니다. 그럼 먼저 새출발 기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짚어볼까요? 쉽게 말하면 장사나 영업이 힘들어서 대출이 밀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숨쉴 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연체가 쌓이거나 이자만 내며 버티던 분들에게 이자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상황이 심하면 원금 일부를 없애주는 방식으로 재기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네,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게 아니라 당장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에 더 가깝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더 버티게,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게 새출발 기금의 취지입니다. 이번에 제도가 개편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첫 번째는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새출발 기금 지원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시기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2025년 6월까지 실제로 영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까지 장사하신 분들도 포함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피해 복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경기 침체나 매출 감소,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 전반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이번엔 감면폭이 커지고 상환 기간도 길어진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이번 개편에서는 최대 원금 90% 감면이 가능하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나 5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분들은 추가 감면 대상으로 포함돼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오, 90%면 거의 탕감 수준인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모든 분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연체 정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실차주, 그러니까 이미 3개월 이상 대출을 못 갚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끊겨서 몇 달째 원금이 밀린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상환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빚 일부를 아예 없애주거나 남은 금액을 20년 동안 나눠 갖게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미 연체가 꽤 된 분들 중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부실 우려 차주는 아직 3개월은 안 됐지만 연체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돌려막기나 이자만 내며 버티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미 무너진 사람은 감면 중심으로,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은 이자 조정 중심으로 도와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번 개편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죠?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전화 1660-1378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같은 채무는 한 번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둘째, 신청만 해도 1, 2일 안에 추심과 압류가 멈춘다는 점입니다. 심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오, 좋은 제도긴 한데 결국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채무 규모, 연체 기간, 소득 수준,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업 운영 시기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창업했거나 너무 오래전에 폐업한 분들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한이 있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제외될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채무가 너무 큰 경우, 즉 15억 원을 초과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보대출이 10억, 무담보대출이 5억을 넘으면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고요. 그 다음은 소득입니다.
연소득이 너무 높으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갚을 의지는 있지만 당장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새출발기금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잠시 어려워서 연체가 생겼지만 이제 조금씩 매출이 나오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미 폐업을 했고 앞으로 수입이 기대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새출발기금보다는 개인회생 절차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을 조정해 주는 건데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요? 그 새출발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정한 기준 안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책적 지원에 가깝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직접 판단해서 채무를 줄여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정부 제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채무 일부 탕감, 합리적인 분할 상환, 면책까지 가능합니다. 네, 결국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회복을 돕는 절차네요. 두 제도를 잘 이해하고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새출발 기금이 안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건이 안 맞는다면 개인회생 제도로 눈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 핵심만 정리해보자면 새출발기금은 빚을 최대 90% 줄이고 20년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 하지만 조건이 안 맞는다면 개인회생으로 더 넓은 구제가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쳐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당장 막막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숨을 고르고 그마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라는 또 다른 길로 회복을 이어가면 됩니다. 어떤 제도를 택하든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